자, 우리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유체 연력학을 이제 조금 연력학의 제1법칙과 관련돼서 이렇게 조금 시작했었고, 그 다음에 사실 지난 시간에 엔탈피라는 얘기가 조금 나오다가 이렇게 끝난 그런 감이 없잖아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엔탈피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조금 덧붙여봐서, 이야기를 좀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고요. 이 시간에 우리가 유체 연력학을 통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1차적인 목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대기과학 시간에 이제 요 대기 유체 역학을 배우는 거니까 대기의 움직임 혹은 대기의 열적 구조와 관련된 몇 가지 좀 유용한 식들을 우리가 기본적인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든지 혹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든지 혹은 정력학 근사라든지 그런 몇 가지 사용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대기에 적용될 만한 몇 가지 좀 유용한 식들을 우리가 유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유체 역학 시간인데 연력학과 관련된 내용을 짧게나마 우리가 다루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관심 있는 유체의 압력이라든지 속도에 자기들끼리 역학적인 것들끼리만 압력과 속도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렇게 영향을 주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겠지만 사실 좀 더 큰 틀에서 보면은 유체의 온도가 유체의 압력과 속도를 결정짓는 또 하나의 사실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유체의 온도, 열적인 요인, 온도, 그러니까 혹은 온도가 이제 그 밀도 그리고 압력 그런 것과 사실 이렇게 다 연관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요 전체적인 과목에서는 우리가 역학적인 좀 더 역학적인 역학적인이라고 하기 좀 하긴 다 역학이니까 사실 미케니컬한 혹은 다이나미컬한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우리가 사실 나머지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하겠지만 요 지난 시간과 요번 시간 잠깐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유체의 온도, 열 에너지 그런 것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은 우리가 정리해보고 그래서 대기에 적용될 만한 몇 가지 간단한 법칙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연력학 제1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연력학 제1법칙 우리 다시 한번 써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외부에서 에너지가 공급이 되면은 그게 일을 하는데 쓰고 그 다음에 걔의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키는데 에너지가 사용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미소량을 취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리버서블 하다는 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역적인 가정을 하면은 얘를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du 더하기 얘를 우리가 가역적이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PdV로 쓸 수 있고 그래서 del Q 이렇게 됩니다. 그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여기서 이제 요 워크가 왜 PDV인가, 왜 VDP는 아닌가, 왜 D 가로 열고 PV는 아닌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고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PDV로 쓸 수 있으려면은 이게 가역, 리버서블 하다는 가정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아무튼, 사실 가역 과정, 비가역 과정을 좀 이야기하면은 사실 좀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 되게 사실 복잡하고요. 본질적으로는 사실 비가역 과정이긴 합니다.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비가역 과정을 다루기는 하는데, 우리가 가역 과정으로 근사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비가역 과정은 문제가 조금 복잡해요. 비가역 과정을 진짜 엄밀히 제대로 이야기하면은 조금 문제가 복잡해져 가지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가역 과정으로 바꾸어서 연력학 시간에는 그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시스템을 다루곤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다가 뭘 했었냐면은 어떤 작업을 할 수 있었냐면은 du 더하기 pdv 더하기 vdp는 vdp 마이너스 vdp 양변에서 더하고 빼고를 똑같이 합시다. 그러니까 똑같은 양을 vdp라는 양을 더하고 빼서 그 다음에 뭐 하고 싶은 거냐면은 얘를 du 더하기 얘를 하나로 묶어서 얘는 pv의 미분량이 되죠. 그죠? 이거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하면 이게 될 것이고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미분하면 이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얘가 요 뒤에 요 위에 있는 두 항을 하나로 합친 게 됩니다. 마이너스 vdp는
델 Q 이렇게 쓸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얘를 우리가 하나로 묶어서, 그러니까 U라는 것의 미소량과 PV라는 것의 미소량이니까 그걸 더한다는 거니까, 이거 그 베르누이의 정의 때 뭐 비슷하죠, 그죠? 미소량 이렇게 있으면 하나로 우리가 묶을 수 있었죠. U 더하기 PV 마이너스 VDP는 델 Q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얘를 뭐라고 정의한다고 했었냐면은 엔탈피라고 정의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풀어서 엔탈피라는 용어를 가지고 오면은 DH, 그러니까 엔탈피의 미소량 마이너스 VDP는 델 Q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건 이제 엔탈피의 정의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사실 뭐 연력학적으로 우리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언제 우리가 내부 에너지라는 개념이 유용하느냐, 언제 엔탈피라는 개념이 유용하냐, 혹은 뭐 언제 깁스 프리 에너지라는 개념이 유용하냐, 뭐 이런 이야기를 사실 조금 연력학을 다룰 때는 원래 합니다. 뭐 가령 뭐 깁스 프리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온도와 압력이 일정한 상황에서 뭐 깁스 프리 에너지가 보존이 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 미니멈이 된다든지, 그게 미니멈이 되는 과정으로 가고, 뭐 가역 과정에서는 그게 보존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이야기는 사실 여기서는 우리가 그건 진짜 연력학적인 것에서 관심이 있는 거고, 우리가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건 이제 연력학 시간에 넘기기로 하고, 우리가 지금 요때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해봅시다. 뭘 이야기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비열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에너지죠. H도 에너지고 U도 에너지입니다. 그죠? 에너지에다가 PV라는 2를 더했으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에너지에다가 2라고 에너지 똑같은 건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2라고 에너지에다가 2를 더한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다니는 에너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리고 그 얘기를 하나 빼먹었네. 좀 이따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소문자로 쓰냐 대문자로 쓰냐 그 얘기는 우리가 조금 나중에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것도 에너지고 요것도 에너지가 되는데, 자, 에너지와 관련돼서 우리가 비열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비열이 뭐죠? 우리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과학 시간에 조금 배우죠. 그죠? 비열 뭐였더라? 라고 생각하면은 어떤 물질의 온도를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의 양, 그게 비열이었었죠. 그죠? 생각해보면 그래서 Q는 에너지는 뭐 비열 C 곱하기 질량 M 곱하기 온도 변화 델타 T 했던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되게 고등학교스러운 표현식인데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어디서가 봤었을 겁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조금 대학교스러운 버전으로 식을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라운드 Q 오버 라운드 T는 C 곱하기 C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M을 여기로 나눠서 질량을 나눠서 단위 질량당 에너지를 우리가 소문자로 씁니다. 단위 질량당 에너지를 소문자로 쓰고 그거를 온도로 나눠주면은 그게 비열이 되는 거예요. 이게 비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열이 온도 올리는데, 온도를 단위 온도만큼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의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그래서 온도로 미분하면은 비열이 됩니다. 이 개념을 조금 잘 잡으시면 좋겠어요. 그죠? 개념을 좀 잡는 게 필요합니다. 비열이 그런 뜻이에요. 앞으로 되게 자주 나올 거예요. 자, 그렇게 되는데, 그럼 에너지가, 아까 했지만 에너지가 내부 에너지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엔탈피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비열도 사실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 내부 에너지를, 내부 에너지의 온도에 따른 변화율인데, 여기서 우리가 볼륨을 일정하게 정해 놓으면은, 그러니까 어떤 여러분이 가상의 기체 그런 게 기체나 혹은 유체도 상관없습니다. 임의의 액체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유체가 있을 때, 근데 기체를 머릿속에 상상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그게 있을 때 걔를 볼륨을 딱 정해놓고, 온도를 온도를 1도씨, 2도씨 올라가면서 걔의 내부 에너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면은 그때 필요한 에너지의 양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얘를 정적 비열이라고 정의합니다. 이걸 정적 비열이라고 정의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아까 엔탈피를 이야기했었죠. 엔탈피의 온도 변화. 그런데 여기선 압력이 일정해. 여기서는 온도가 일정하니까, 볼륨이 일정하니까 사실 온도를 계속 1도씩, 2도씩 올려주면 볼륨이 일정해. 그러면 우리가 기체를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은
압력이 점점점 증가하겠죠. 그죠? 예, 이것 이 상태에서는 아마 압력이, 기체 안에 있는 압력이 점점점 증가할 겁니다. 그런데 볼륨이 딱 정해지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외부로 일은 하지 않겠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일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기로 일은 P 곱하기 V인데, 거기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죠. 어떤 압력을 가지고 볼륨의 변화가 있어야 그게 일의 정의라고 했었죠. 이렇게 기체가 이제 외부로 일을 하거나 혹은 외부에서 기체에 일을 하거나, 즉 볼륨의 변화가 있어야 우리가 그걸 일이라고 했었는데, 여긴 볼륨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외부로 일을 하지 않고 공급되는 에너지는 순수히 온도만을 높이는 데만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압력이 일정해요. 압력이 일정하니까 기체 압력이 일정해요. 그런데 온도를 계속 줘. 그러면은 볼륨이 점점 증가해야겠죠. 그러니까 외부에 일을 하는 데에도 공급되는 에너지가 쓰이죠. 그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에너지가 이 볼륨을 정해놓은 상태에서는, 에너지를 공급하면은 온도만 이렇게 조금, 온도만 올라가고 외부로 일을 하지 않게 되지만, 압력을 일정하게 해놓은 상태에서는 점점 볼륨이 증가해야 될 거기 때문에 에너지를 공급하면 온도가 올라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공급하는 에너지가 온도를 올리는 데도 쓰고, 그 다음에 외부에 일을 하는 데도 쓰이게 됩니다. 아무튼 이 엔탈피의 온도 변화를 우리가 CP, 정압 비열이라고 합니다. 얘를 우리가 정적 비열, 얘를 우리가 정압 비열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써놓으면 사실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대기 연력학 시간에는 정적 비열하고 정압 비열을 이렇게 정의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다른 식으로 조금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정적 비열과 정압 비열을 정의하는 방식이 조금 몇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정의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연력학 시간에 배웠던 그 정적 비열, 정압 비열의 정의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력학 시간에 이미 정의하는 법을 배웠으니까 여기서는 요 수업 때는 요런 식으로도 정의할 수 있어 라는 것을 한번 눈여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디 갔지? 자, 요 식에다가 우리가 번호 1번을 붙입시다. 요 식에다가 번호 2번을 붙입시다. 자,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하냐면은, 자, 그러면은 1번식을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에너지의 미소 변화량이니까 에너지의 미소 변화량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CVDT로 쓸 수 있겠죠. 그죠? 에너지의 미소 변화량은 CVDT로 쓸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에너지 이거고 이 볼륨을 일정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될 거니까, 그 다음에 더하기 PdV가 del Q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2번식을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H는 H의 미소 변, 즉 엔탈피의 미소 변화량은 거기에 그걸 나누기 온도의 미소 변화량으로 나눠주면 CP가 나오기 때문에 엔탈피의 미소 변화량이라는 것은 결국 CP 곱하기 DT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VDP 그대로 써주면 이게 del Q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 del Q 똑같으니까 위에서 아래를 빼줍시다. 아래에서 위를 뺐나 위에서 아래를 뺐나. 여기서 순서가 조금 바뀌었지만 밑에 줄에서 위에 줄을 빼봅시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CP-CV 그 다음에 DT 그 다음에 마이너스 VDP 마이너스 PdV는 제로라고 써줄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얘가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여기서 아까 우리가 했던 거랑 비슷한 작업이 있죠. 그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D에 PV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그죠? 자, 요 식을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CP-CV DT-D PV는 제로 이렇게 써줄 수 있겠습니다. 그죠? 여기까지가 지금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금 쓴 가정이 뭐 가정이랄 것도 별로 없고 리버서블하다는 가정 정도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연력학 제1법칙에서만 이렇게 유도가 된 겁니다. 연력학 제1법칙에서만 유도가 된 거고요. 자, 얘가 요 시점에서 얘가 이상기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얘가 이상기체라고 가정하면은
예, 얘가 뭐랑 같냐면 RT와 같죠, 그죠? 이거 RT와 같습니다. 요거 할 때 지금 요거 조금 있다가 마저 이야기를 하긴 할 건데 이 앞에 예, 뭐가 사실 붙죠, 그죠? N인지 M인지 뭐 그런 게 붙죠. 예, 그거가 어디 갔지? 라고 하는 거를 좀 이따가 이야기할 겁니다. 예, 여기 원래 몰수가 붙고 여기에 일반적인 유니버설 가스 컨스턴트, 예, 유니버설 기체 상수든가 아니면은 여기에 질량이 붙고, 예,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각 기체에 해당하는 기체 상수든가 뭐 그래야 되는데, 예, 일단은 여기 앞에 붙는 뭐가 없습니다, 지금. 그게 왜 없지? 뭐 사실 여기서 이게 대문자나 소문자인 것과 이게 차이가, 이것과 연관이 조금 있는데, 조금 이따가 보기로 하고, 암튼, 예, 앞에 지금 단위, 뭐 질량 이런 게 없어졌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은 얘를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예, CP-CV가 R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예,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은 예, R dt가 될 테니까. 왜냐하면 R은 상수니까 앞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되니까 dt dt가 나눠져서 요거를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상기체에서는 요런 게 성립합니다. 정합 비열과 정적 비열의 차이는 항상 기체 상수만큼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아까 그래서 제가 말로 설명했을 때 얘 에너지를 올리는데, 얘 내부 에너지를 혹은 엔탈피를 올리는데, 요 정적 비열을 정의할 때는 볼륨을 정해놓고 하니까 외부에 일을 하지 않고 내가 공급하는 에너지가 순수히 얘 온도만을 올리는데 사용된다면, 여기서는 요 단위 온도를 올리는데 정압 상태이기 때문에 볼륨이 점점점 늘어나요. 압력이 일정하니까 볼륨이 점점점 늘어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공급하는 에너지가 순수히 온도만을 올리는데 사용되는 건 아니죠. 그죠? 어느 부분은 온도도 올리고 어느 부분은 외부에 일도 해야 되고 그렇게 사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역으로 이야기하면은 온도를 1도씩 올리는데 얘때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공급되어야 될 겁니다. 어느 정도쯤의 차이가 필요하느냐? 요만큼의 차이가 필요한 겁니다. 요게 다시 한번 요게 비열이라고 썼죠? 온도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라고 했는데 정압 상태일 때가 정적 상태일 때보다 기체 상수만큼 더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합니다. 네. 예, 요게 그러니까 이상기체에서 성립한,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기까지는 우리가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만 나온 거니까 사실 이거는 뭐 어떤 거건 다 성립할 겁니다. 기체건 뭐건 다 성립합니다. 액체에서도 여전히 성립하는 법칙입니다. 예, 요거까지는 그런데 여기서 여기로 넘어올 때는 이게 이상기체여야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누군가 질문 던질 수도 있죠. 우리가 대기에다가 적용할 때 대기는 이상기체인가? 밖에 있는 지구 대기는 이게 이상기체인가?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상기체인가요? 이상기체일까요? 예, 답은 이상기체로 근사해도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예, 웬만하면 이상기체입니다. 우리가 이상기체냐 아니라고 할 때는 그 분자 간의 인력 같은 게 고려하지 않아야 되고, 예, 그 다음에 뭐 분자 하나하나의 크기는 무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가정이 성립해야 우리가 이상기체인데, 엄밀히 말하면 분자 간의 인력이 있죠. 그죠? 우리가 그 점성할 때 이야기했었죠. 그러니까 모든 유체는 사실 분자 간의 점성이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원래 대기에도 점성이라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상기체가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걔를 무시해줘도 괜찮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걔를 이렇게 샥샥샥 날려주면은, 없애주면은 비점성 상태로 우리가 가정할 수 있고,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게 되면은 그런 우리가 대기 기체를 우리가 이상기체라고 가정해도 충분히 괜찮은 상황이 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상기체에서 대기에서 우리가 요 정도만큼의 요런 우리가 아주 유용한 식을 유도해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좀 아까 제가 오늘 띄웠던 질량 어디 갔어? 요 얘기 하기 전에 그냥 잠깐 예식만 잠깐 째려다 보면은 그러면은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지 않을까요? 대기에서 우리가 실제로 온도를 1도 높이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뭘까?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기에서 우리가 이런 대기가 이렇게 있을 때 어떤 임의의 파스를 잡아서 걔의 온도를 올려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때 진짜 필요한 에너지는 CP일까? CV일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예, 뭐일 것 같으세요? CP일까요? CV일까요? 예, 그냥 우리가 여기다가 버너를 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뭐 풍선 그런 거 고려하지 않고 예, 그냥 여기다가 버너를 하나 켰다고 생각해 봅시다. 뭐 사실 풍선이어도 괜찮긴 하겠다. 예, 풍선이어도 괜찮긴 하겠네요. 그러면은 CP일까요? CV일까요? 풍선이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좀 생각하기 편하겠네요. 답이 뭐죠? CP에 매우 가깝죠? 풍선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얘를 온도를 올리면은 풍선의 볼륨이 확 늘어나죠? 풍선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그죠? 풍선의 볼륨이 확 늘어나죠?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얘가 우리가 아주 단단한 통에 담가둔 게 아니라 풍선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온도를 공급하면은 볼륨이 늘어나죠? 어떻게 볼륨이 늘어나나요? 주변에 풍선의 표면 장력을 우리가 무시하기로 하는, 물론 무시하면 안 되지만 예, 풍선의 표면 장력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지만 일반적으로 걔를 이렇게 살짝 생각해서 제외하면은 풍선 안의 기체 압력과 풍선 밖의 기체 압력이 같아지는 순간까지 예, 볼륨이 증가하죠. 그죠? 그러니까 압력이 재빨리 조정이 됩니다. 그죠? 압력이 재빨리 조정이 돼서 두 사이의 압력이 같아지도록 조정이 되죠. 그러니까 정압 상태이라고 우리가 근사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기체의 온도가 대기에서 에너지가 공급이 돼서 얘가 온도가 올라가 라고 하면은 우리가 걔를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이냐면은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가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그래서 필요한 에너지의 양이 CP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생각해보면은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니까 그럼 온도가 올라가면은 밀도가 내려가야 되겠죠. 그죠? 밀도가 내려가니까 얘가 주변보다 가벼워지죠. 그래서 이게 주변보다 가볍기 때문에 부력에 의해서 이게 위로 뜨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게 그 역학적으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고요. 뭐 이게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보통의 과정에서는 그러한데 이게 모든 과정에서 또 그러냐? 그러면 사실 또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막 이게 엄청 빨리 일어나. 그러면은 압력이 미처 얘랑 평형을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죠? 압력이 얘랑 미처 평형을 이루지 못하고 막 그러면은 상황이 되게 복잡해질 겁니다. 그리고 가역이 아니고 비가역적이 되기 시작하면은 상황은 더 복잡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되게 복잡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지만 우리가 일단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좀 단순한 대기에서 비교적 천천히, 얼마나 천천히냐 그러면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비교적 천천히 가역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에 대해서는 온도가 올라가면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서 얘가 밀도가 낮아지는, 그러니까 볼륨이 증가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볼륨이 증가하니까 당연히 압력이 줄어들겠죠. 그렇게 되어서 얘가 부력을 받아서 뜬다. 이런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기에서 일어나는 과정이라고 이해해두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요거 대기에서 적용되는 요 정도쯤은 우리가 사실 연력학 시간에 여러분들이 아마 다른 루트를 통해서 요걸 증명하는 것을 배웠을 거예요. 다른 루트를 통해서 증명하는 걸 배웠을 거예요. 이거 정의도 조금 다르게 했을 거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배웠을 텐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써먹는 게 뭐냐면은, 이런 거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대기과학과 3학년 정도쯤 됐는데, 유도할 수 있으면 사실 좋습니다. 어떤 것을 우리가 베이스로 해서 했는가를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연력학 제1법칙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정압비열과 정적비열의 정의에서부터 출발했을 거고, 거기에 요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에 대한 가정이 하나 들어가면은 우리가 정압비열과 정적비열의 차이를 이렇게 유도해 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좀 아까 뜸을 들였던, 사실 그래서 요 필기가 사실은 조금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좀 있어요. 군데군데 조금, 예를 들면 얘를 소문자로 쓰면 얘를 좀 알파로 쓰고 그랬어야 되는 게 없지 않아 있는데, 이 필기가 약간 좀 부정확한 부분이 좀 전반적으로 있지만, 노테이션을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노테이션을 조금 많이 썼는데요. 요 시점에서 잠깐 그 얘기를 할 겁니다. extensive variable과 extensive variable과 intensive variable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어떤 유체라고, 어떤 유체인데 우리가 지금 좀 기체를 생각하면 여기서 좀 상상이 쉽습니다. 걔를 우리가 가져왔을 때 걔를 2배로 늘려요.
양을 2배로 늘렸을 때 같이 따라서 2배가 되는 변수는 우리가 extensive variable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기체를 m을 우리가 2m으로 늘렸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편할래나? m 더하기 m 그러니까 똑같은 기체를 2덩어리 하나 합쳤어. 그랬을 때 2배로 그 2배로 늘어나게 되면은 걔를 우리가 extensive variable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2배로 합쳐봐야 변하지 않는 것들은 우리가 intensive variable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mass extensive일까요? intensive일까요? 지금 뭐 사실 정의에서 봐서 알죠. mass는 extensive variable입니다. 그죠? 볼륨은 어떻게 될까요? 부피. 이거 이 기체 한 덩어리 뭐 생각해보면 그러면은 기체 한 덩어리에서 이렇게 빡 누르면 되잖아. 그런 이상한 작업 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합쳤다고 생각을 합시다. 바꿔서 이렇게 꽉 누르면은 안 변하잖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볼륨 변하죠. 안 변하죠. 2배가 되죠. 그죠? 이만큼 덩어리 합치면 2배가 되죠. 그죠? 이것도 extensive variable입니다. 자, 그러면 압력은 어떻게 될까요? 그건 쉽게 그냥 생각해 봅시다. 1000헥토파스칼짜리 기체와 1000헥토파스칼짜리 기체를 합쳤어요. 2000헥토파스칼이 되나요? 1000헥토파스칼이 유지가 되나요? 생각해 보면 그럴 리가 없죠. 2000헥토파스칼로 늘어날 리가 없죠. 그러면은 난리가 나겠죠. 그죠? 실제로 그냥 1000헥토파스칼 공기를 이렇게 덩어리를 합치면은 아까도 했지만 이렇게 꽉 누르는 짓은 안 합니다. 그러면은 걔는 여전히 다시 1000헥토파스칼 기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intensive variable입니다. 그죠? 온도 어떻게 될까요? 온도 300켈빈과 300켈빈의 기체를 2개를 하나로 합쳐요. 그러면은 300켈빈이 되나요? 600켈빈이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답은 누가 봐도 300켈빈이겠죠. 그러니까 얘는 intensive variable입니다. 그죠? 요렇게 우리가 어떤 변수가 extensive variable인가 intensive variable인가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이야기를 잠깐 왜 했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쉽게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데, 가령 예를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 기체의 내부 에너지라고 칩시다. 기체의 내부 에너지가 얘가 100줄짜리야. 반으로 나눴어. 그럼 100줄 되나요? 아니면 50줄 되나요? 당연히 50줄 되겠죠? 100줄 유지가 되면 큰일 나죠? 100줄짜리 기체를 반으로 나누는데 여전히 100줄이야. 그러면 또 반으로 나누면 100줄. 어우, 합해서 400줄. 이러면 좀 골치 아파지죠? 그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누면은 당연히 그게 분자의 개수에 따라서 우리가 비례하는 거죠? 분자의 개수에 따라서 비례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반으로 나누면 이쪽 50줄, 이쪽 50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얘도 extensive variable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에너지가 extensive니까 당연히 비열, specific latent 또 그 비열이 영어로 뭘까? specific 뭘 텐데 뭐 아무튼 그것도 역시 당연히 extensive variable이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extensive variable들은 extensive variable, 비열까지 포함해서 extensive variable들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은 질량에 따라서 비례하는 거죠, 결국. 그죠? 걔의 질량이 얼마냐에 따라서 볼륨도 마찬가지고 에너지도 마찬가지고 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단위 질량당 우리가 비례하는 양들은 항상 우리가 단위 질량당 얼마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위 질량당 볼륨. 그러니까 왜냐하면 질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볼륨도 같이 늘어나니까 질량이 2배가 되었을 때 볼륨도 2배가 되죠. 질량이 1kg면은 볼륨이 얼마고, 질량이 2kg면 볼륨이 2배가 될 것이고, 질량이 3kg면 볼륨이 3배가 되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단위 질량당 질량 1kg당 볼륨이 얼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되게 괜찮은 우리가 표현이 되겠죠. 인텐시브 베리어블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1kg여도 온도는 300켈빈이고
2kg에도 온도는 300켈빈이고 3kg에도 온도는 300켈빈이고 이렇게 될 테니까 1kg당 온도가 몇 도야? 뭐 이런 말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익스텐시브 베리어블들은 이런 것들은 1kg당 얼마야? 질량 1kg당 그것이 얼마야?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요 익스텐시브 베리어블들의 특징은 우리가 단위 질량당이란 말을 우리가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위 질량당 볼륨, 단위 질량당 에너지, 단위 질량당 비열, 이런 말을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대기과학 시간에 다른 과목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대기과학 시간에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걔를 전체 식에서 항상 질량으로 나누어져 버릇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어떤 식이든지 그거를 우리가 질량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표현하곤 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아까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PV는 NR 스타 T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여기서 스타라고 쓸 때는 이게 유니버설 가스 컨스턴트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기체에 통용하는 기체 상수 8.31 줄 퍼 몰, 8.31 줄 퍼 몰 켈빈 그 양입니다. 자, 이랬을 때 여기 보면은 얘는 지금 우리가 인텐시브 하죠. 압력은 인텐시브 합니다. 근데 얘는 익스텐시브 하죠. 그죠? 요 몰수도 당연히 익스텐시브 하죠. 얘는 상수니까 생각할 것도 없고 온도도 우리가 인텐시브 하죠. 그러니까 얘하고 곱하면은 이제 익스텐시브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요 식을 우리가 대기과학 시간에는 보통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많이 바꾸냐면은 단위 질량당으로 우리가 나눈 식으로 우리가 훨씬 많이 쓰는 거예요. 단위 질량당으로. 자, 그럼 단위 질량으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얘를 질량으로 나누고, 그러니까 단위 질량당이니까 전체 그 우리가 관심 있는 그 기체의 질량으로 나누어 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도 질량으로 나누고, 얘도 우리가 이렇게 묶어서 얘를 질량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얘가 보통 어떻게 되냐면은 얘를 우리가 그래서 보통 어떻게 쓰냐면은 쟤를 MR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 때에는 얘는 특정한 기체의 기체 상수를 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은 일반적으로 질소일 때 다르고 산소일 때 다르고 수증기일 때 다르고 이산화탄소일 때 다르고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대기일 때도 다르고 이거 그래서 대기연력학 시간에 해보지 않았나요? 이렇게 그 섞여 있는 공기 대기가 이제 뭐 대충 질소가 한 78%, 산소가 21%, 뭐 나머지 조금 해가지고 섞여 있다는 걸 배우잖아요. 그 건조 공기의 기체 상수 구하는 법 뭐 이런 거 배웠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얘를 이렇게 바꾼 다음에 얘를 질량으로 그래서 나눠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P 곱하기 n분의 V죠, 그죠? n분의 V 하면은 단위 질량당 볼륨이 되니까 요 공기 1kg당 볼륨이 될 겁니다. 걔가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RT로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보통 우리가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하나는 얘를 그대로 씁니다. 단위 질량당 볼륨을 우리가 스페시픽 영어로 우리가 단위 질량당이라고 할 때는 영어로 앞에 스페시픽이라는 말을 붙여요. 스페시픽. 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건 스페시픽 볼륨이라고 쓰고요. 보통 책에서 많이 어떻게 쓰냐면은 글자 알파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P 알파는 RT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얘를 이쪽으로 보내요. 그러면은 볼륨분의 매스가 되겠죠.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양이에요. 매스를 볼륨으로 나눠주면은 이거 밀도죠, 그죠? 밀도의 정의가 질량을 부피로 나눈 게 되겠죠. 요게 밀도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넘겨서 이걸 밀도로 바꾸면 P는 rho RT로 바꾸면 전부 다 인텐시브 베리어블들로만 지금 다 짝지어져 있게 됩니다. 대기과학에서는 흔히 그래서 식을 이렇게 표현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대기과학에서는 전체 공기의 흐름을 보지 이거 특정한 이렇게 우리가 에어파스를 딱 이렇게 모아놓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딱 우리가 원하는 예를 들면은 공기 1kg을 딱 이렇게 모아놓고 얘만 이렇게 관찰해. 우리가 그런 식으로 우리가 대기과학에서는 그런 식의 분석 방법을 제가 아는 한은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일반적인 요 안에 있는 공기가 어떻게 뭐 연력학 법칙인지 역학 법칙인지 그런 거를 따를까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질량에 대해서 2배, 3배, 그러니까 질량이 2배, 3배 늘어나면은 같이 따라서 2배, 3배 늘어나는 양을 잘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단위 질량으로 나누어준 요런 식이나 혹은 요런 식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까 원래 식은 원래 제대로 쓰자면은 우리가 아까 연력학 제일법칙이 이렇게 썼었죠. 처음에 원래 연력학 제일법칙을 원래 이렇게 씁니다. 이게 공급되면은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렇게 대문자로 쓰면은 그냥 전체 그 덩어리에 공급된 걸 뜻해요. 전체 덩어리에 공급된 걸 뜻하고 얘를 질량으로 나누어 주면은 그 다음에 걔를 소문자로 바꿔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del Q는 del W 플러스 del U 이렇게 쓰면은 이거는 이제 전체 시스템에 공급된 전체 에너지. 그러니까 여기는 단위가 그러니까 에너지가 줄일 겁니다. 그렇게 되고요. 보통 이렇게 소문자로 쓰면은 단위 질량당의 의미를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보통 에너지의 유닛이 줄 퍼 킬로그램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원래 쓰자면은 그래서 P 압력 볼륨 이렇게 써야 되고 맞춰 쓰자면은 소문자로 V를 소문자로 잘 안 쓰고 아까 얘기했죠. 단위 질량당 볼륨 우리가 요 스페시픽 볼륨을 알파로 사실 많이 씁니다. 그래서 원래 제대로 쓰면은 이렇게 PD 알파로 써야 되는데 그 처음부터 초장부터 이렇게 쓰면은 우리가 좀 헷갈리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식 DV를 적었지만 원래는 요렇게 적어주는 게 더 좋은 표기법입니다. 다른 것들 다 소문자로 즉 단위 질량당으로 적었으니까 얘도 단위 질량당으로 적으면은 요렇게 적어주는 게 보통 맞는 표기고 많은 책들에서 사실 그렇게 합니다. 익혀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도 뭐 우리가 U라고 쓸 수도 있는데 아무튼 뭐 처음에 Q라고 쓰면은 이렇게 전체로 에너지가 공급이 되면은 원래 연용량이라는 걸 중학교 때 혹은 고등학교 때 배우죠. 연용량 곱하기 델타 T가 되는데 얘를 질량으로 이렇게 나누어 주어서 그러면은 에너지가 공급이 되면은 이거 소문자 C로 쓰고 그 다음에 델타 T 써서 이렇게 소문자로 우리가 쓰면은 단위 질량당 비열이 됩니다. 스페시픽 비열이 됩니다. 그러니까 스페시픽 연용량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비열이라고 우리가 하면은 단위 질량당 연용량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가 단위 질량당 에너지를 쓰면은 이렇게 우리가 그때 이렇게 나온 용어를 우리가 비열이라고 하고 비열은 그래서 단위 질량당 연용량은 우리가 전체 시스템에 대해서 온도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되는 거라면 얘는 그 중에서 단위 질량을 따로 묶었을 때 뭐 공기 1kg을 따로 묶었을 때 걔의 온도 1도를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의 양. 그러니까 얘의 단위는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러면 줄 퍼 켈빈이 될 것이고 이 소문자 C 비열의 저기는 유닛은 줄 퍼 킬로그램 켈빈이 되겠죠. 그러니까 에너지인데 공기 1kg당 단위 질량당 온도 이렇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아까 사실은 요 식에서 우리가 질량 어디 갔어? 라고 한 게 여기 이미 소문자 C 왜냐하면 우리가 출발해서부터 우리가 DU라고 해서 뭐 DH 이렇게 우리가 소문자 유닛을 썼었고요. 애초부터 우리가 요 식에서 출발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PD 알파라고 쓰는 게 사실 맞았었고 그래서 쭉 소문자 계열 그래서 단위 질량당을 이미 사실 식에서 유도를 한 거고요. 그래서 요게 이미 단위 질량당 그래서 비열 연용량이 아니라 비열을 나타내는 단위였었고 그렇기 때문에 식이 맞으려면은 이미 여기서 질량이 약분된 그러니까 원래 여기 PV가 아니라 P 알파로 썼어야 사실 우리가 좀 더 좋은 표기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왜 질량이 날아간지 사실 금방 보이게 되죠. 요렇게 우리가 대기과학에서 요렇게 우리가 단위 질량당 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게 됩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우리가 지금 주로 한 이야기는 뭐였었냐면은 연력학 제1법칙에서 그 다음에 정압 상태와 정적 상태에서의 에너지 공급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의 차이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었고 그것의 차이가 원래는 요 한 일의 양만큼이 되겠죠?
한 2일의 양만큼 낼 텐데 이게 이상기체에서는 바로 요것과 같기 때문에 RT와 같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상기체에서는 정합비열과 정적비열의 차이가 기체상수만큼 차이가 난다 라는 이야기가 기본적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사이드하게 이야기한 것, 예, 부가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한 것이 예, 익스텐시브 베리얼과 인텐시브 베리어블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변수들을 단위 질량당 예, 무엇, 예, 단위 질량당 에너지, 단위 질량당 볼륨, 예, 단위 질량당 뭐 연용량, 그게 비열이 될 텐데 그래서 요것도 조금 이상한 표현이었구나 생각해 보니까 예, 연용량이었어야 맞네, 그죠? 생각해보니 그러네. 네, 여기 연용량이었어야 맞고, 연용량을 질량으로 나눈 비열은, 예, 인텐시브한 베리어블이 되겠죠.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예, 대기과학에서 조금, 예, 유용하게 우리가 사용할 만한 법칙 하나를 유도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다른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력학에서는 독립변수가 일반적으로 두 개가 있는 상황이라고 했어요. 그죠? 연력학에서 우리가 독립변수가 두 개가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력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항상 이렇게 2차원의 평면에서, 이게 뭐, PV가 될 수도 있고, 변수는 뭐 T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랬을 때, 요 2차원 평면 어디선가에서 상태가 움직이는 거라고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예. 왜냐하면 독립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만약에 독립변수가 하나라면은, 그건 수직선상에서 움직이는 게 될 것이고, 독립변수가 세 개라면 3차원상의 어느 점에서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루는 연력학 시스템은, 예, 이렇게 독립변수가 두 개인 상황에서, 예,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스테이트 1에서 스테이트 2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경로가 무지무지하게 많아지죠? 그죠? 이 경로가 무지무지하게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에서 그 수많은 경로가 사실 다 관심 있는 건 아니고, 예, 특정한 경로만 관심이 있게 됩니다. 그죠? 특정한 경로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데, 그러니까 여기 중에서, 여기서 특별한 경로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런 거 있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쭉 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뭔가 되게 특별해 보이죠? 그죠? 예, 수많은 경로 중에 요렇게 가는 거 좀 특별해 보입니다. 자, 요런 과정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여기서는 생각해 보면은 압력이 일정하죠, 그죠? 압력이 일정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요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델타 P가 일정한, 예, 압력이 일정한, 우리가 이런 과정을 그래서 뭐 정압 과정 혹은 등압 과정, 예, 뭐 이렇게 부릅니다. 예. 정압, 왜냐면은 등압 과정이라고, 예, 한국어로 우리가 등압 과정이라고 아마 쓸 것 같은데, 예, 등압 과정이라고 우리가 말을 붙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지금, 연력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관심 있는 유체가 이렇게 있었다가, 짠! 하고 뭔가 막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다음 이런 상태로 갔어. 연력학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움직였다는 게 아니라 상태가 변했어요. 상태가 변했으면 우리가 그걸 보통 우리가 2차원의 좌표 평면상에 우리가 나타낼 수 있어요. 독립변수가 두 개니까. 그게 PV가 됐든 PT가 됐든 뭐가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랬을 때, 예, 압력이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과정을 우리가 등압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아이소바릭 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영어에서 ISO라고 쓰면은, 예, 무언가 뒤에 나오는 게 일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예, 그 바릭이 왜 압력이야? 라고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 압력 단위를 뭘로 재시죠? 헥토파스칼이라고 많이 재죠? 그죠? 여러분들 1013 헥토파스칼 뭐 이런 단위를 익숙한데, 혹시 옛날 책에는 1000밀리바라고 써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예, 똑같은 압력인데, 그거를 1000 헥토파스칼이라고 쓰기도 하고, 요새는 좀 옛날 책에 약간 이렇게 나오는데 1000밀리바라고도 많이 쓰기도 했었거든요. 예, 이 바가 압력을 재는 단위입니다. 예, 요 바라는 게 압력을 재는 단위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이소바릭에서 이게 압력이 일정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은 얘는 그럼 우리가 뭐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까요? 델타 V가 0인 볼륨이 일정한 과정이죠.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등적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등적 과정이라고 부르고 이게 영어로 제가 뭐라고 하는지 잘 못 찾았는데 생각해 보면은 잘 일어나지 않는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었죠. 어떤 기체가 기체가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확 변할 때 압력이 되게 빨리 평형을 이룬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등압 과정이 훨씬 더 등적 과정보다 등압 과정이 훨씬 더 자주 일어나게 돼서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등적 과정 어디선가 영어로 나왔을 텐데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등압 과정, 아이소바릭 프로세스. 아이소바릭 프로세스라는 말을 사실 훨씬 더 자주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변수가 PV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또 다른 게 있죠, 그죠? 그러면은 뭐 대표적으로 온도가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상태에서 다음 상태로 가는데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이 상황은 생각해보면은 어떤 상황이 그럴까요? 얘가 진짜 천천히 일어나서 외부와 열 교환이 매우 잘 일어나. 외부와 열 교환이 되게 잘 일어나서 금세 온도 평형이 이루어지는 거죠. 요 기체하고 요 기체가 있으면은 얘하고 얘 사이에 온도 평형이 되게 빨리 온도 평형이 이루어질 만큼 얘가 천천히 기체가 변하는 거죠. 그죠? 그 온도 평형보다 훨씬 더 긴 스케일의, 훨씬 더 느린 스케일의 변화가 보통 이렇게 될 겁니다. 델타 T가 0이 되는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얘는 우리가 등온 과정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겁니다. 얘는 우리가 영어로 아이소서멀이라고 부릅니다. 아이소서멀 프로세스라고 우리가 이름을 부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 덧붙여서 어떤 프로세스가 있을 수 있냐면은 아까 우리가 이런 게 있었었죠. 연력학 제일법칙. 이렇게 이제 얘는 우리가 리버서블이라는 걸 가정했으면은 우리가 그냥 PDV라고 씁시다. 이걸 소문자니까 PD알파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소문자로 씁시다. V로 우리가 편한 대로 우리가 씁시다. 왜냐면 우리가 이게 더 익숙하니까 그래요. PD알파 이러면은 일단 여기서 안 익숙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PDV라고 쓰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DU 이렇게 쓸 텐데 요게 그러니까 외부에서 열 공급이 일어나면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라는 건데 우리가 어떤 프로세스를 생각할 수 있냐면은 이게 없어. 외부와 열 교환이 없어. 그러니까 얘가 스스로 내부 에너지를 깎아가면서 외부에 일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델타 U가 플러스고 그러니까 외부에다 일을 하고 이게 줄어들든지 아니면은 얘가 외부에서 일을 받으면서 외부가 얘를 이렇게 누르면서 뭐 델타 U가 늘어나든지 뭐 이런 과정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마지막 프로세스는 뭐냐면은 델 Q가 0인 과정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얘를 우리가 유명하게 굉장히 유명한 과정이에요. 얘를 우리가 단열 과정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단열 과정이라고 이름을 부르고요. 얘를 우리가 그래서 에디아바틱 프로세스라고 부릅니다. 앞에 A가 붙으면요, 이게 반이란 뜻이거든요. 그 영어에서 앞에 A가 붙으면은 우리나라 말의 그 B, 뭐 반, 뭐 이런 것과 같은 의미를 하는 접두어입니다. 뭐 그 영어로 비슷하게 뭐 none, 뭐 in, 뭐 이런 접두어랑 비슷한 건데, 그래서 그 우리가 외부에서 공급되는 열을 우리가 diabatic heating이라고 우리가 보통 많이 부르는데, 그래서 외부에서 열이 공급되는 걸 우리가 diabatic heating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앞에 A가 붙어서 adiabatic이라고 부르면은 그게 외부에서 외부와의 열 교환이 없는 단열 과정을 우리가 adiabatic process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은 우리가 델 Q가 0이 되는 과정을 그렇게 칭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은 1번에서 2번 스테이트로 어떻게 변할 건데, 사실 얘는 엄청나게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것 중에서 뭐 엄청나게 많은 경로니까 엄청나게 많네? 뭐, 그럼 끝! 아무것도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실제로 잘 일어날 수 있는, 그리고 일어날 법한, 혹은 그리고 분석하기가 사실 조금 쉬운, 그런 과정을 우리가 추려내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변수들이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과정들. 그래서 등압 과정, 등적 과정, 등온 과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단열 과정을
요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단열 과정을 우리가 조금, 왜냐하면 대기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이 요 단열 과정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외부와 열 교환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무척 순식간에 변해요. 요런 과정 우리가 단열 과정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붙을 거는, 그래서 아디아바틱 프로세스가 그렇고 가끔 이런 말을 쓸 때가 있어요. 아이젠트로픽이라는 아이젠트로픽 프로세스라는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아이젠트로픽 프로세스는 뭐냐면요, 아디아바틱 하면서 더하기 마찰이 없을 때입니다. 프릭션이 없을 때. 단열 과정, 외부와 열 교환이 없어. 그런데 지 스스로, 마찰은 생각해보면 외부와 열 교환이 일어나는 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외부와 열 교환이죠. 마찰이 일어나면은 외부와 열 교환인가? 외부와 열 교환이 아니구나. 외부와 열 교환이 아니네. 그 외부와 열 교환이 없으면서, 그리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 마찰에 의해서 소모되는 에너지도 없어.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아이젠트로픽 프로세스라고 우리가 따로 부릅니다. 그래서 아이젠트로픽 프로세스에서는 우리가 그 유명하게 엔트로피가 보존이 됩니다. 엔트로피 뭐어서 많이 이야기 들어봤죠? 엔트로피가 보존이 되고, 그래서 이 과정은 우리가 엔트로피가 보존되는, 즉 뭐 유식하게 영어로 쓰면은 DS가 0이 되는 그런 과정인데요. 뭐 더 깊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고, 나중에,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이 나중에 나올 수 있어서 그 정도만, 요 아이젠트로픽 프로세스라는 거는 그 정도로 익혀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서 좀 관심 가져서 볼 거는 뭐냐면은 요 단열 과정입니다. 단열 과정에 대한 분석을 조금, 단열 과정으로, 그러니까 어떤 대기에서 어떤 과정이 단열 과정으로 일어났을 때 우리가 몇 가지 좀 재미있는, 괜찮은 식을 유도해낼 수 있는데, 그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열 과정, 이 생기면은, 아까 단열 과정은 우리가 정의상 뭐라고 했었냐면은, 델 Q가 0인, 요게 지금 우리가 조금 펜이 흐린데, 단열 과정이라고 했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 우리가 뭘 봤었냐면은, 그 에너지 보존 법칙 가지고 우리가 뭘 했었냐면은, 요거 바로 앞에 노트에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PdV가 다시 알파지만, 요거 소문자를 썼으니까 알파여야 되지만 그냥 우리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델 Q 이렇게 썼었죠. 근데 이게 지금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CPDT 마이너스 VDP가 델 Q였었는데 이게 마찬가지로 0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얘를 우리가 어떻게 바꿨을 거냐면은, 요 식을 어떻게 쓰냐면은, DT는 넘기면은 마이너스 C, 좀 펜이 흐리네. CV분의 P, DV 이렇게 쓸 수 있죠. DT는 요 식 그냥 간단하게 계산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CV로 나눠서 넘기고,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고, 근데 요 식에서 살펴보면은 이걸 또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넘기면 CP분의 VDP로 쓸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요 두 식이 같아야 되겠죠? 그죠? 이게 DT로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우리가 단열 과정에서는 외부와 열 교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걔가 온도를 낮춰서 외부에다 일을 하든지, 그러니까 자기 내부 에너지를 쓰면서 외부에 일을 하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자기한테 일을 해가지고 걔의 온도가 올라가든지,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게 단열 과정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식을 이렇게 될 수 있고요. 얘를 우리가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금 정리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CV분의 상수 CP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V를 이쪽으로 가져옵니다. V분의 DV는 마이너스를 제가 마이너스 이쪽으로 넘겼는데, P로 나눠주면은 P분의 DP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거 뭐 유식한 말로 이게 변수 분리했다고 합니다. V는 한쪽으로 몰아주고 P도 한쪽으로 몰아주고, 앞에 상수는 뭐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CP분의 CV를 감마라는 숫자로 우리가 정의합니다. 그 다음에
양변을 적분합니다. 네, 양변 적분이 감마는 상수니까 앞으로 나오겠죠? 감마 얘 적분하면은 lnv죠? 네, 얘는 적분하면 마이너스 lnp가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 감마는 생각해보면은 예, 요 마이너스를 여기로 가져옵시다. 그 다음에 아니다, 한 번 더 계산을 하죠. 좀 이따 한 번 더 쓰자. 마이너스 여기로 가져오는 게 좋겠다. 마이너스 감마를 이렇게 쓰고, 자, 이때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을 보더라도 기체의 매스는 변하지 않겠죠. 걔에 뭐 열을 공급하든 뭘 하든 어떻게 하든, 예, 걔가 볼륨이 늘어나건 줄어들건 뭐 밀도가 어떻게 변하건 간에 질량은 변해서는 안 되죠. 그죠? 예, 질량은 변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질량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량은 밀도 곱하기 부피로 표현할 수 있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양변에다가 로그를 취합니다. lnm은 ln 로 더하기 예, ln 볼륨 이렇게 취할 수 있겠죠? 양변에 로그를 취합니다. 예, 그러면은 근데 얘는 0이어야 되죠? 예, 질량 변화는 없으니까. 그래서 lnv는 마이너스 ln 로 이렇게 됩니다. 요거 되게 자주 쓸 겁니다. 혹은 얘와 같은 쌍둥이 버전으로 예, 양변에다 미분을 취해가지고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v분의 dv가 이 양변 로그 미분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는 엄청 자주 나옵니다. 미소량을 취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 엄청 자주 나옵니다. 기억해두면 좋다고 제가 한번 얘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얘는 그럼 마이너스 로분의 d로가 되겠죠. 예, 요렇게 쓰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쓰든가 요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예, 요 마이너스 lnv를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ln 로를 많이 씁니다. 예, 그러면은 그리고 앞에 있는 감마는 이렇게 위로 올 수 있겠죠. 예, 이게 lnp 더하겠죠. lnp 되겠죠. 사실은 근데 여기 사실 적분상수 하나 붙었어야 됐겠네요. 그죠? 양변 적분하니까 적분상수 하나 붙었어야 됐겠네요. 근데 우리 여러분 나중에 미분 방정식 배우면 알겠지만 이 적분상수는 상수잖아요. 그러니까 상수니까 어떻게 표현을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얘를 숫자니까 그냥 얘를 lnc라고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ln c는 그냥 임의의 숫자예요. 예,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로의 감마는 c 곱하기 p로 쓸 수 있고, 예, 이걸 우리가 조금 다르게 쓰면은 얘를 이렇게 나눠주면은 p분의 로의 감마는 상수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예,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단열 과정에서는 이게 항상 상수가 됩니다. 요게 항상 상수가 되도록 어떤 프로세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단열 과정에서는 상태가 변하는데 이게 그래서 사실 좀 그런 문제예요. 단열 과정에서는 우리가 온도도 변하고, 그죠? 온도 변하고, 밀도도 변하고, 압력도 변해요. 변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죠? 예, 아까 예를 들면 등압 과정은 압력이 일정하잖아. 예, 압력이 일정하니까 걔의 밀도와 온도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그죠? 온도가 늘어나면 밀도가 줄어들고, 밀도가 늘어나면 그러니까 온도가 낮아지면 밀도가 증가할 거고,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밀도는 뭐 유체의 고유한 상수라며, 예,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뭐 그렇게 이해가 조금 복잡하다면은, 예, 볼륨을 놓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체의 볼륨 같은 거를 놓고 생각하시면은, 예, 조금 편해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기체를 가정하고 했을 때, 예, 지금 훨씬 더 생각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대기에 적용되는 우리가 연력학 법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좋습니다. 예, 물하고도 사실은 되겠지만 조금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들이 있어서, 왜냐면 그렇게 볼륨이 잘 변하지도 않고 그래서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 기체를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소서멀, 템퍼러처가 예, 그러면은 뭐 온도하고 압력하고 둘이서 서로 왔다 갔다 하겠죠. 그죠? 온도랑 압력이랑 서로 비례 관계를 이루게 될 겁니다. 온도가 일정하니까, 그죠? 압력이 증가한다는 소리는 밀도가 증가했다는 소리죠. 온도가 일정하니까, 예, 밀도 안에 공기를 더 넣어줘야 압력이 증가하겠죠. 그죠? 예,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일정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단열 과정에서는
이게 만약에 어떤 프로세스가 단열 과정이면은 온도는 1번 지점에서 2번 지점 할 때 온도는 어떻게 변했겠니? 밀도는 어떻게 변했겠니? 압력은 어떻게 변했겠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꽤나 복잡한 문제예요. 계산하기가 되게, 이거 당장 계산 문제 내면은 계산 문제 이거 못 푸는 친구들이 수두룩 빽빽해요. 진짜예요. 예. 이게 어떻게 변한다는 거야? 그게 보통 우리가 아까 했던 뭐 등압 과정, 혹은 뭐 등적 과정, 혹은 등온 과정에서는 뭐가 어떻게 변하느냐, 뭐 비교적 심플하게 계산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온도가 일정하니까 등적 과정에서 온도가 2배 됐다. 밀도는 어떻게 되겠니? 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2배가 됩니다. 이상기체라고 할 경우에, 이상기체인 경우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2배가 될 겁니다. 예를 들면은 그리고 뭐 등압 과정이다 라고 하면은 밀도가 2배가 됐다. 그럼 온도는 반으로 줄어들었어야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쉽게 계산할 수 있는데, 단열 과정에서는 단열 과정이야. 근데 만약에 온도가 2배가 됐다.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변할래? 라고 이야기하면은 되게 헷갈려요. 어떻게 되냐면은 요게 상수가 되도록 항상 움직입니다. 요게 일정하게 유지가 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다른 조건 하나 줘야 되겠죠? 단열 과정에서 예를 들면 1프로세스에서 2번 프로세스로 1번 스테이트에서 2번 스테이트로 갔는데, 1번 상태에서 2번 상태로 갔는데, 무언가 어떻게 변했어 라는 하나의 정보는 주어져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독립변수가 2개라고 그랬어요. 그죠? 연력학에서는 독립변수가 2개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하나에 대한 정보를 줬어요. 예를 들면 온도가 2배야, 압력이 2배야 라는 정보를 줬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하나는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죠. 독립변수가 2개니까 하나가 이렇게 됐다면은 다른 하나는 어떻게 변했을까? 우리가 계산해낼 수 있겠죠. 1번 스테이트에서 2번 스테이트로 갈 때. 그래서 뭐 여기서 P는 rho RT라는 우리가 이상기체를 가져온다고 한다면은 요게 상수고, 그 다음에 다른 게 어느 게 하나가 변했어 라고 하면은 여기서 변수가 3개 있는데 요게 항상 상수여야 돼.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거는 어떻게 변했어. 그리고 요식 하나 3개를 통해서 그래서 3개의 변화를 우리가 계산해낼 수 있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단열 과정에서는 델 Q가 0인데 그 다음에 그래서 보존되는 게 뭐야? 그래서 등온 과정에서는 온도가 보존돼요. 등압 과정에서는 압력이 보존되지. 그럼 단열 과정에서는 뭐가 보존될까? 라고 하면은 이게 상수야, 이게 보존돼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사실 그래서 이상기체라고 한다면은 뭐 여기서 이런 거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습니다. P 대신에 여기다 쓸 수 있습니다. 뭐 rho RT 분의 rho의 감마가 항상 상수가 되겠죠. 그러면은 R을 나눠줘도 상수가 되겠죠. 그러면은 T 분의 rho의 감마 마이너스 1승이 상수가 되겠죠. 그죠? 위에 rho 1승이니까 약분해주면은 여기다 지수 빼기 1 해주고 나눠주면 되겠죠. 이게 항상 상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온도와 밀도 변화는 어떤 식으로 서로 밸런스를 맞추느냐, 이게 항상 일정하게 되도록 밸런스를 맞추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단열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단열 과정에서 그래서 무엇이 보존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단열 과정에서는 보존되는 양이 그다지 별로 이렇게 깨끗해 보이지는 않죠. 그죠? 등온 과정이야. 그러면 델타 T가 0. 등압 과정이야. 그러면 델타 P가 0. 뭐 이래 버리면 되게 쉬운데, 단열 과정에서는 로의 감마 승분의 P가 항상 상수, 항상 보존. 뭐 이렇게 되면은 뭐 기억하기도 뭐 별로 썩 좋지 않고, 지금 보니까 유도하는 과정도 뭐 꽤나 길죠. 그죠? 정합 비율, 정적 비율 가지고 와가지고 뭐 양변 적분하는 과정도 있고 뭐 이랬습니다. 결코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열 과정에서 보존되는 양을 우리가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한번 적용해 보기로 합니다. 자, 어떻게 했으냐면은 아까 CP-VDT는 우리가 단열 과정에서 0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단열 과정에서는 0인데, 그래서 얘를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CPDT 마이너스 우리가 RT 분의 PDP는 제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요 이상기체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기체 아니면 이런 식으로 못 씁니다. 자, 그렇게 되고 나서 우리가
요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은 이것도 변수 이렇게 좀 적당히 합쳐줍니다. 예, 기본적으로 어떻게 한 거냐면은 이게 여기 t고 여기가 p인데 이게 v 잘 모르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v를 t하고 p로 나눠서 표현해 준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마이너스 cp분의 r 그 다음에 p분의 dp가 제로가 되겠죠? 그죠? 여기서 이렇게 뭐 아까처럼 똑같이 양변 적분해 가지고 예, 뭐 t하고 p 사이에 뭐 이렇게 이게 일정하게 보존돼 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조금 어떻게 할 거냐면은 예, 우리가 뭐 사실 그게 똑같은 이야기긴 한데 얘가 어떻게 우리가 쓸 수 있냐면은 lnt라고 쓸 수 있죠. 좀 아까 우리가 lnx에다가 lnx의 미소량은 x분의 dx랑 같다고 했었죠. 예. 그 다음에 얘를 우리가 뭐 그냥 씁시다. 예. lnp에 얘를 우리가 여기 책에서 제가 cp분의 r을 그러니까 r 오버 cp를 소문자 k처럼 보이는 카파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은 lnp를 쓰고 여기 앞에 카파가 있을 텐데 이게 로그 앞에 있는 거니까 안에 지수로 올라가죠. 카파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이거 dln p의 카파 마이너스 t는 0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거 로그 법칙이죠. 로그 그러니까 이거 요 사이에 하나가 생략이 된 건데 아니다. 하나가 생략이 된 거죠. 뭐냐면은 일단 로그 요거 d니까 얘를 d를 하나로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d ln-t 마이너스 ln p의 카파는 0 이렇게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얘를 로그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로 줄여 쓴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뭘 쓸 수 있냐면은 따라서 우리가 뭐가 되냐면은 p의 카파분의 t는 항상 일정해야 되겠죠. 그죠? 이것까지는 우리가 아까 요거랑 비슷하죠? p의 로의 감마가 일정. 이거랑 뭐 되게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일정하게 보존되는 것에 t하고 p를 이렇게 우리가 묶어놨으면은 t하고 p는 이런 식으로 보존이 돼야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약간의 센스를 주는데, 이걸 어떻게 줄 거냐면은, t 곱하기 p의 카파승이 일정한데, 거기다가 상수, 어떤 p0라고 부르는 것에 카파승을 곱해도 얘도 일정하죠? 이 p0는 우리가 어떤 임의의 기준, 항상 변하지 않는 어떤 압력값이라고 합시다. 그냥 임의의 어떤 압력값이에요. 그냥 뭐, 1000헥토파스칼 혹은 100헥토파스칼도 상관없어요. 그냥 어떤 일정한 압력이라고 생각합시다. 얘도 항상 일정하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t 곱하기 p분의 0의 카파승도 항상 일정하죠? 그죠? 이래 놓고 보면은 그러니까 p분의 p0니까 압력분의 압력이니까 얘는 단위가 없겠네요. 그죠? 어떤 숫자겠죠. 그죠? 그거의 카파도 여전히 얘도 당연히 없는 수여야 됩니다. 알아보시피 당연히 없습니다. 그럼 얘가 숫자죠. 그죠? 그러니까 얘의 유닛은 뭐냐면은 온도입니다. 그죠? 이거 온도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 곱하기 어떤 숫자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항상 일정해요. 어떤 온도 비슷한 게. 온도에다 숫자를 곱한. 그게 항상 일정해요. 언제? 이게 0일 때. 그죠? 이게 0일 때. 지금 쭉 그게 0이라고 해서 이게 0이라고 해서 이게 우변만 자세히 보면은 이게 0, 0, 0, 0, 0, 0 이렇게 돼서 이게 미소량이 0 이렇게 온 거니까. 미소량이 0이 되니까 이게 일정한 거겠죠. 이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은 세타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르는 양은 단열 과정에서 일정하게 보존이 됩니다. 이걸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쯤 되면 이제 눈치를 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연력학 시간에 배웠던 이게 potential temperature입니다. 온위라고 부르는 potential temperature가 단열 과정에서 보존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유도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중에 연력학을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뭐 다 아는 이야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 뭐 그냥 한번 유도해 본 겁니다. 사실 그러면은 뭐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만 할 수 있었느냐? 이런 온도만 정의할 수 있었느냐? 라고 하면은 뭐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보면은 뭐 사실 이런 거에서도 할 수 있었어요. 예, P 곱하기, 예, 그 뭐 로의 감마에 그러면은 뭐 로제로의 감마 가지고 오지 뭐. 그러면은 얘도 뭐 압력 비스무리한 거네? 로의 로제로분의 예, 감마가 항상 일정하네? 뭐 얘도 그러면 뭐 우리가 뭐 포텐셜 압력이라고 정의할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죠. 그렇게도 우리가 무언가를 정의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게 별로 그렇게 값어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 그게 별로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은 예, 이렇게 우리가 온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가져왔을 때 이게 우리가 무언가를 정의할 때 훨씬 더 쉽게, 훨씬 더 예쁘게 식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이렇게 가져와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었다고 해도 뭐 얘를 우리가 뭐 대문자 파이 뭐 이렇게 썼다고 해도 뭐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어떤 식을 전개하려면은 전개할 수 있습니다. 예, 단열 과정에서는 얘 어떤 뭐 그때 뭐 우리가 포텐셜 압력이라고 부를까요? 포텐셜 압력이 일정의 뭐 예를 들면 얘 1000헥토파스칼인데 여기서 1000헥토파스칼이면은 예, 위에 올라가도 예, 그 개의 뭐 포텐셜 압력은 1000헥토파스칼이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얘가 300켈빈인데 위에 올라가서 온도가 변하겠죠, 그죠? 근데 걔의 예, 포텐셜 템퍼러처는 여전히 일정해 라고 하면은 예, 걔는 꽤나 유용한 무언가 식으로 우리가 써먹을 수도 있는데 예, 얘는 포텐셜 압력을 얘기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다른 페어도 하나 있겠죠? 예, 그래서 지금 T하고 P하고 했고 P하고 로하고 했으니까 T하고 로하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게 별로 예, 효용의 값어치가 없습니다. 예, 주요 문제는 요 덴시티 때문에 그런 건데 여튼 뭐 별로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예, 그래서 우리가 요런 식으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양을 예, 요렇게 가져와서 요렇게 식을 약간 변형해서 예, 온도 비스무리한 그 무언가가 예, 보존이 돼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아까 상수여야 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500헥토파스칼이라고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700헥토파스칼이라고 넣어도 상관없는데 우리가 대기과학에서 온위라고 할 때는 얘의 P0는 우리가 1000헥토파스칼을 넣었을 때의 값을 예, 온위라고 부르죠. 예, 이렇게 부릅니다. 예, 그래서 요것도 이제 대기과학에서 예, 아주 중요하게 쓰이는 예, 연력학적인 우리가 어떤 베이스를 가지고 유도해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만 아까 여기 보니까 이상기체라는 가정이 들어갔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상기체에서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런 온위가 항상 그러니까 이상기체에서는 우리가 단열 프로세스에서 우리가 예, 온위가 항상 보존이 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이상기체에서는 예, CP-CV가 항상 R이어야 돼 라는 이야기가 첫 번째 이야기였었고 예, 우리가 아디아바틱 프로세스 예, 단열 과정 델Q가 0일 때는 우리가 온위가 항상 보존이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숙제가 하나 있는데 자, 단열 과정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습니다. 단열 과정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여기서 얘를 이런 식으로 정의하고 온위가 항상 보존이 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단열 과정이 아니라고 쳐봅시다. 외부에서 열 공급이 있어요. 여기가 델Q가 있어. 그러면 D세타가 즉 온위가 0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온위의 변화가 0이 아니겠죠. 온위가 변하겠죠. 그죠? 여기서 주로로 무언가 식을 유도해가지고 지금 요게 항상 는 일정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우변이 0이었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죠? D에 어쩌고저쩌고 변화량이, 그러니까 D가 변화량이니까 변화량이 없으니까 이 안에 게 일정하게 유지가 돼 라는 소리였었죠. 자, 그럼 만약에 우변이 0이 아니야. 우변이 될 Q가 있어요. 그러면은 세타와 Q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Q가 0이 아닌 경우에는 세타가 변해야 되겠죠. 즉 D세타가 있어야 되겠죠. 자, 예, 세타와 Q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숙제입니다. 예, 요거 숙제예요. 오늘이 여러분들 지금 강의를 듣는 날이 지금 10월 8일이죠. 예, 일주일 10월 16일까지 요거 하나 예, 해오면 됩니다. 세타와 Q의 관계. 즉 지금 단열 과정인 경우에 그냥 세타가 보존돼 라고 하면 됩니다. 자, 단열 과정이 아닌 경우, 즉 예를 들면은 대표적으로 등압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좀 아까 얘기한 풍선을 부는 과정은 아마도 등압 과정일 겁니다. 예, 불면은 예,
아까 했지만 풍선의 표면 장력을 우리가 무시하면은 외부의 압력과 내부의 압력이 같아지겠죠? 예,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등압 과정이라 볼 수 있을 겁니다. 등압 과정은 외부와 열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외부와 열교환이 일어납니다. 델타 Q가 0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은 그때는 외부의 열교환이 있을 텐데 그러면은 D세타는 그때 외부의 열과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인가? 요거 계산해 오는 게 숙제입니다. 자, 숙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다 우변에다가 델Q를 여기에 델Q를 놓고, 그 다음에 여기를, 어떻게, 힌트는 뭐냐면은 여기다 델Q를 놓고, 이런 식을 쭈르륵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이게 는 0이 아닌데, 요 우변을 세타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세타처럼 보이게 만들면은, 그 다음에 그 세타의 변화량이, 혹은 ln 세타의 변화량이, 델Q로 표현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아주 이건 간단한 이야기인데, 이건 뭐냐면, 지금 그래서 여기다 오늘 한 이야기를 잠깐 써볼까요? 첫 번째, 우리가 대기과학에서 대기에 대해서 연력학적인 우리가 법칙을 적용하면은, CP-CV가 항상 R이야. 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두 번째, if 델 Q가 제로이면은, 단열 과정이면은, 세타라고 정의하는 T분의 P분의 P대로의 kappa가 일정에 라는 이야기가 첫 번째, 두 번째 오늘 이야기 우리가 연력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연력학적인 어떤 법칙들을 대기에다가 적용했을 때, 즉 이상기체에 적용했을 때 우리 이런 걸 이야기할 수 있었다고 그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력학 근사라는 거, 정력학 과정이라는 거 했었었죠. 마이너스 로우 G 이런 거 했었었죠. 그죠? 압력 변화가 압력이 고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압력이, 다시 한번 이거 뭐라고 썼죠? 압력이 중력과 서로 밸런스를 이루어야 된다고 썼죠. 어떤 기체가 있으면은 이게 지금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죠. 안 내려가는 게 이유가 뭐냐면은 압력이 밑에가 더 크고 위에가 작아서 위로 올려주는 힘이 있어서 그것과 그래서 평형을 이루어서 기체가 움직이지 않게 되는 거고, 그래서 압력이 밑에가 크고 위에가 작아야 되고, 그래서 고도에 따라서 점점점 감소해야 되는데 그게 기체의 무게, 기체의 무게만큼 그렇게 같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보통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제가 거기다가 사실 노트에 여러분들 지금 노트를 혹시 보고 계시다면은 노트에다 제가 거기다가 숙제라고 적어 놓은 게 있었었는데 요거를 써보려고 하는 겁니다. dt분의 dg가 마이너스 cp 오버 g 사실 요렇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얻을 수 있을까요? 요거는 우리가 여러분들 그 연력학 시간에 이런 노트도 봤을 건데, 요거 뭐냐면은 건조기체의 단열 감률이죠. 건조기체의 단열 감률입니다. 즉 온도가 그 고도가 1km씩 1m 단위 길이, 그게 1m든 1km든 올라갈 때마다 온도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온도가 점점점 내려가야 되는데 이렇게 변한다라는 게 요거 연력학 시간에 어디선가 배운 거 있죠? 그거를 우리가 연력학적인 걸 통해서 이걸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얘를 유도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여기로 바꿔주기 위해서 우리가 좀 아까 연력학 시간에 연력학식을 통해서 동원했던 여기서 우리 오늘 이 식 되게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얘를 가지고 올 겁니다. 자, 얘가 아까 사실은 요 V가 요걸 조금 약간 조심해야 되는데, 요거 우리가 소문자로 쓰면 요게 지금 단위 매스당, 단위 질량당 볼륨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사실은 엄밀히 쓰면은 요게 지금 원래는 n분의 v 혹은 뭐 줄여서 이렇게 알파로 쓴다고 했었죠. 그래서 얘를 요쪽으로 역수를 여기다 그러니까 똑같은 항에다가 역수를 곱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게 v분의 m cp dt 마이너스 dp는 제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얘는 우리가 익숙하게 로를 쓸 수 있죠. 로 cp dt 마이너스 dp는 제로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얘를 우리가 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왜냐면 그 dp 대신에 얘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dg분의 로 cp dt는 마이너스 로 g가 되겠죠.
그죠? 예, 넘기고 그러면 그렇게 됩니다. 그럼 로 약분되고, 예, 그래서 dg분의 dt는 마이너스 cp분의 g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하려고 했던 마지막입니다. 예, 그러니까 얘도 마지막 3번, 예, if, 예, 단열 과정이라면, 예, 그러니까 외부와 지금 열 교환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은, 예, 외부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열이 전혀 없다면은, 예, 그 대기는, 예, 고도에 따라, 그러니까 정력학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예, 정력학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고도에 따른 온도는, 예, 이런 식으로, 이거 상수죠? CP도 상수고 G도 상수죠? 항상 이렇게 변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아주 간단하지만, 사실 이런 것을 훈련을 안 해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예, 이렇게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유도해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 예, 이 정도면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오늘 배운 거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예, 되게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렀던 게 연력학 제1법칙입니다. 즉 에너지가 보존되는, 예, 그런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용해서 대기에다 적용했을 때 몇 가지 유용한 식들을 우리가 유도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면은 이상기체이지만, 예, 우리가 이제 대기과학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그걸 대기라고 표현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상기체죠. 뭐, 예, 이상기체 혹은 대기에다 적용했을 때, 예, 우리가 몇 가지 되게 유용한, 예, 대기과학에서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몇 가지 식들을 유도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예, 바라기는 우리, 여러분들 연력학 시간에 우리 했던 거를 이미 잠깐 한 주 정도 시간을 내서 다뤘지만, 조금 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유체가 이렇게 움직이고 어떤 상태가 변하고 이럴 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머릿속에 좀 그림이 잘 그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연력학 시간에 이미 한 번 더 이미 한 번 배우고 이 시간에 배우긴 한 거지만, 조금 더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는데 머릿속에, 이렇게 막, 예를 들면 여러분들 나중에 뭐 예를 들면은 물리기상학을 여러분들 배우고 있거나 뭐 배웠나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거기서 이렇게 배울 때 보면은 뭐 구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예, 구름에서 막, 예, 뭐 예를 들면 뭐 물방울이, 예, 응결하고 뭐 이렇게 되면 주변에다가 뭐 열을 방출하든 흡수하든 뭐 이렇게 될 텐데, 예, 공기 걔가 온도가 변하고 뭐 이렇게 될 텐데, 예, 그렇게 되면은 걔가 그래서 온도는 어떻게 변할까? 압력은 어떻게 변할까? 그게 무슨 과정일까? 뭐 이런 그림을 그리는데 오늘 배운 요 지식이 아마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좀 그리는데 도움이 되시라는 차원에서 잠깐 소개해 드렸고요. 예, 좀 더 거국적으로는 우리가 결국 유체의 움직임을 해석하는데, 예, 사실은 온도와, 예, 압력 그리고 걔의 속도가 서로 커플이 되어 있는 상황이 보다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우리가 유체의 움직임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도에 대한, 즉 연력학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해서 여기 잠깐 동원을 한 거고요. 근데 애석하게도 우리가 앞으로는 우리가 온도는 그냥 항상 일정해서, 즉 뭐 연력학적인 요인이 없어서, 예, 온도 항상 일정해서 그냥 오로지 압력에 의해서, 예, 속도장이 변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 우리가 앞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예, 다시 이제 우리가 연력학적인 요인을 제외하고, 예, 역학적으로 이제 뭐 아주 미소한 볼륨을 잡아서 걔에 대한 우리가 어떤 식을 유도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베르누의 정리는 생각해보면은 뭐 이렇게 미소한 볼륨 그런 거 안 했었죠. 어떤 그냥 유체가 있으면 이렇게 유선을 따라서 어떤 법칙이 성립해 무언가 보존돼야 되거든, 뭐 이런 이야기였었죠. 예,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아주 미소한 볼륨을 잡아서 거기다 뭐 이렇게 F는 MA 뭐 이런 거 적용을 하고 이랬을 때, 예, 뭐 질량 보존, 에너지 보존 이런 것들이, 운동량 보존이 이제 F는 MA일 거고, 뭐 다른 여러 가지 보존 법칙을 썼을 때 그런 것들이 어떻게 식으로 표현되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번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